복날에 이렇게 닭 한 마리를 해오셨어요. 그러면서 얘가 어디 사는지를 모르니까 그 건물 앞에서 큰 소리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모모야, 좀 나와봐라. 엄마가 이거 해왔다. 모모야, 좀 나와서 이것 좀 가져가라. 근데 저는 그때 방 안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꼴이었고 저 자신도 침대에서는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방 안은 어두웠고 제 인생도 굉장히 어두웠고 어머니가 밖에서 그렇게 저를 1시간 정도를 불러요. 근데 못 나갔어요. 저는 15살 때 첫 번째 음주를 했습니다. 자잘자잘하게 술에 노출된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빼고서라도 본격적으로 제 자의에 의해서 이제 술을 마신 것은 15살 때였고 그 당시 또래들이 제 관념으로는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빈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술을 마신다는 것이 저한테는 어떤 의미였냐면 평상시에 집에서 많은 일을 하고 어머니를 돕는 착한 딸, 알코올 중독자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대신 우리 집안을 바르게 만들 만한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른스럽고 뭔가 챙겨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술을 마셨을 때만큼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굉장히 좀 해방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이런 구체적인 생각은 그 당시 못했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냥 이 손끝까지 짜릿짜릿한 해방감이 느껴졌고 내가 못된 사람이어도 괜찮다는 그런 허락받은 느낌 같은 게 들었어요. 방긋방긋 웃지 않고 울어도 되고 화내도 돼. 아, 그런 사람이어도 돼. 술이라는 것은 저한테 그런 어떤 진짜 그 짜릿한 해방감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술을 마실 때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고의적으로 나쁜 짓들을 했던 것 같아요. 험한 말들을 쓰고 사람을 밀치거나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오빠에게 하지 못했던 그런 언행들을 하기도 하고 그게 저한테 어떤 허용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나는 굉장히 착하려고 애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 같은 걸 했었고 실제로 저희 집안 내에서 이제 어머니는 생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주로 생활을 하셨고 오빠와 저와 둘이 있는 집 안에서는 제가 왕이었어요. 제가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또 어머니의 일을 주로 돕고 있었고 제 위에 있는 오빠를 제가 사이는 굉장히 좋지만 제 동생처럼 여기면서 이 집이 어떻게 굴러가야 내가 원하는 그 올바름의 기준에 닿을 수 있는지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굴었어요. 엄마한테 잔소리하고 오빠한테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큰아버지 큰어머니 보시기에 우리 집안 꿀리지 않게 이렇게 해야지 하다못해 명절날 가족이 입고 가는 옷까지 터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올바름의 기준이라고 여겼죠. 어떤 그 친척이랑 사회에 속하기 위한 그 기준이 저한테는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제 숨통을 쥐고 있다는 건 전혀 몰랐고 그렇게 이제 음주를 할 때마다 그런 어떤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나쁜 사람이어도 되고 못된 사람이어도 돼. 왜냐하면 난 평소에 노력하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스스로한테 주면서 굉장히 이제 음주를 좀 많이 했어요. 취해서 학교에 간 적도 많았고 오죽하면 이제 저희 선생님은 제가 취해서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 있는 날은 교실에 들어오면 아우 저 땡땡땡 야 창문 열어 이래요. 지나가면서 머리통 안에 탁 때리고 지나가고 그런 식이었어요 학교 생활이. 근데 운 좋게도 이제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지 졸업은 했는데 그렇게 대학교에 오게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술을 엄청나게 마시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사회에 속하기 위한 올바른 사람의 기준에 술을 잘 먹는 사람이라는 것도 하나가 추가되어 있었거든요. 술을 잘 마셨고 누구보다 많이 마심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었어요. 대학교에 나가서도 교우관계 술로 했고 위에 선배들하고 친해지는데 술로 했고 교수님들하고 친해지는데 술로 했고 나중에 학생회 이런 거 하는데도 다 술로 했고
그러니까 술로 받은 왕관을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난 술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구나. 술로 죽은 우리 아버지와는 다르게 술이라는 건 내 손 안에서 노는 도구구나. 근데 이제 그게 얼마 가지 않았어요. 21살 때 저는 위염, 장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예 뭐 일주일 동안 자취방에서 혼자 끙끙 앓다가 아 이대로 가면 죽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어머니께 헬프를 했고 어머니께서 오셔서 정말 놀라셨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 딸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너 같은 딸을 둔 나는 정말 행복한 엄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착한 딸인데 내면에 어떤 게 숨어 있는지 모르셨던 거죠. 그렇게 엉망으로 망가진 모습을 보고 이제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 속해 있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기를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아닌 어머니를 혼을 내시는 거예요. 딸의 이 위를 보라고. 이 위는 50대, 60대에 그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술을 드실 때 그 위의 모양이다. 이게 20대 초반에 아가씨가 이런 모양이 있는 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어머니한테 다그치셨고 어머니는 사실 술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알코올 문제가 있으셨던 아버지와 함께 사시면서 아마도 이 술에 관한 어떤 잘못된 그런 사고들이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술 잘 마셔요. 별로 문제 없어요. 라고 되려 이제 말씀을 하셨었고 그때 제가 이제 진단을 받기를 이제 알코올 의존을 같이 받았어요. 사실 문제 있다는 거 알았죠. 근데 제 인생에서 술이 빠질까봐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냥 이제 잠잘 때 술을 마시는 것만 좀 조절하면 될 거예요. 문제 없어요. 엄마 나 안 믿어요? 라고 이렇게. 근데 어머니는 저를 믿을 수밖에 없죠. 내 딸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믿느니 그동안 봐왔던 그 착한 딸을 믿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 말을 믿으셨고 그 뒤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리막길을 굉장히 걷게 된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저한테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사람으로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같이 다니는 친구들하고 내 성적이 비교되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같이 다니는 애들은 A뿔을 맞는데 저는 막 C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 못 나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괴로웠던 차에 저희 집에서 운영하는 어떤 가게에서 이제 불이 났는데 그때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가정 경제가 어려워져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이제 상의 아닌 상의를 하셨거든요. 대학에 대한. 근데 저는 옳았구나 그걸 물어요. 지금 우리 엄마가 돈이 없어서 나를 대학을 못 보내겠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집에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오빠보다 나를 찬밥 취급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으로 분노하면서 학교를 때려쳐요. 사실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너무 괴로웠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공황 증세도 왔었고 사람들이 앞에서 3명 이상 오면은 막 뛰어가서 이렇게 숨고 이랬어요. 그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저 자신을 그 누구한테도 밝힐 수 없었고 가장 제가 저 자신한테 그거를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휴학을 해버리고 제가 했던 것은 그냥 사회에 나가서 내가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면 내가 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돈에 미쳐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20대에서 이제 한 달에 뭐 몇백씩을 벌면서 그 돈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비싼 술을 사 먹는 거였어요. 명품백도 아니고 명품 구두도 아니고 명품 옷도 아니었어요. 비싼 술, 비싼 위스키, 비싼 곳에 가서 비싼 술을 먹는 거. 그게 저를 꾸며주는 방법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스러운 생각이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저는 저한테 뭔가를 줄 수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기본적인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나를 좋아하는 나였지만 저 자신한테 뭔가를 좋은 것을 주고 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힘듦은 무시하지 못하고 도왔지만 제 자신의 힘듦은 그냥 방치하면서 살았거든요. 별로 관리하려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내 인생을 수습하거나 도울 마음이 안 생길까? 그게 항상 의문이었는데 답을 몰랐죠.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서 자기 자신한테 줄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것은 비싼 술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한 달에 뭐 버는 돈의 거의 7, 80% 이상을 술값으로 지출을 하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은 그거죠. 학력에 대한 열등감을 일부러 대학가에 있는 바나 이런 데를 가서 비싼 술을 시키면서 해소를 해요. 야, 니네들은 부모 돈 가지고 이런 데 오지. 나는 안 그렇다. 내가 벌어서 내가 산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 자신이 많이 안타까운데 그런 시절들을 좀 오래 보내요. 6년? 6년 정도를 보내면서 제 삶은 완전히 술과 밀착됐고 술 없이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연애도 못했고 친구도 못 만났고 밥도 못 먹었고요. 잠도 못 잤어요. 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 과정 중에서 너무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연애를 한다, 데이트를 한다라고 하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제 귀에는 이제 환청이 들렸어요. 옛날에 만났던 사람의 목소리가 제 이름을 크게 부르는, 그러면서 쫓아오는, 달리는 차인데도. 그래서 데이트를 하다 말고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서 화장실에서 마시고 그 사람과 다시 데이트를 했어야 했고. 왜냐면 그 사람한테 그게 들릴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이사 다닐 때 주소를 말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저를 이제 어떻게 찾으셔서 복날에 이렇게 닭 한 마리를 해오셨어요. 그러면서 얘가 어디 사는지를 모르니까 그 건물 앞에서 큰 소리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모모야 좀 나와봐라. 엄마가 이거 해왔다. 모모야 좀 나와서 이것 좀 가져가라. 근데 저는 그때 방 안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꼴이었고 저 자신도 침대에서는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방 안은 어두웠고 제 인생도 굉장히 어두웠고 어머니가 밖에서 그렇게 저를 1시간 정도를 불러요. 근데 못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이렇게 큰 소리로 저를 부르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어머야 이거 여기다 내려놓고 갈 테니까 누가 가져가기 전에 가져다 먹어라. 그렇게 건물 밖에서 어디선가는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나중에 내려가서 그 금빛 보자기에 쌓인 백숙 냄비를 들고 올라오면서 엄청 죽고 싶었죠. 내가 사람 새끼인가? 근데 그 와중에도 들었던 생각은 이거면 한동안은 술 먹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백숙 냄비를 가지고 올라왔죠.